이번 시리즈 첫 주인공은 중국 최초로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한 군주 진시 황제입니다. 탁월한 군주적 카리스마로 불과 10여 년 만에 500년 이상 지속해온 춘추 전국 시대의 끝자락에서 전국 지령 중 나머지 6왕국을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하였으며 말년에는 불로불사의 망상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끝내 병으로 죽으며 고전적인 악당의 최후를 맞았다고 소개되고 나는 인물입니다. 당시에 중국의 전국시대 상황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면 맹자가 말하길 일어설 수 있는 남자 사람은 다 전쟁에 동원되어 계절이 좋아도 농사에 나설 남자가 없었다 라고 기록할 정도였죠. 중국 대륙의 백성들은 통일이 되어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 당시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겨우 지중해 너머의 영토를 꿈꾸던 시기였습니다. 진시황은 중국 최초로 통일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통일을 이룬 즉시 일련의 개혁을 시행하여 현대적인 국가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시황은 주나라가 멸망하고 500년에 걸친 춘추전국 시대가 도래한 것은 기존의 정치체제인 봉건제 탓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제후들이 왕의 혈연으로서 중앙의 권력을 이양받아 지방을 분할 지배하였습니다. 수백 년이 흐르자 왕과의 혈연 관계는 아주 옅어진 반면 자신들이 지배하던 지역의 권력은 너무나 강대해졌습니다. 진시황은 기존의 제후 세력들의 권력을 축소하고 세계 최초로 중앙집권 관료제인 군현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동서양의 정치체제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인데요. 서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유럽은 다수의 지방 세력으로 쪼개져 이해 관계에 따라 연합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봉건 체제가 큰 특징입니다. 이는 근대까지 이어지죠. 반면에 중국은 개별적인 지역 간의 상이함을 지우고 권력이 중앙의 황제에게 집중되어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습니다. 즉, 동서양의 정치 체제는 유럽의 봉건 제도와 동양의 중앙 집권적인 제국 체제로 갈리게 됩니다. 또한 진시황은 화폐, 문자체, 도량령을 통일했습니다. 방대한 도로망을 건설하여 정부와 물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국방의 흉노적을 막기 위해 기존의 성들을 이어 만리장성을 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만리장성이 북방민족과의 실질적인 국경선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중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미쳤습니다. 중국이 지금의 국가 형태를 가진 것은 진시황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진시황은 중국의 전설상의 군주를 뜻하는 말인 사망오제에서 황과 제자를 따서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처음이라는 뜻으로 시황제라고 칭합니다. 황제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영웅은 왜 폭군으로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그가 통일 후에 진행한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했던 것인데 법과 사상의 통치념에 반하여 기존의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을 탄압하고 처형하였습니다. 또한 만리장성, 아방궁, 병마용갱 등의 토목공사에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치 사상에 근거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폭정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고통은 지금까지의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이 했던 짓들을 생각해보면 새삼스럽거나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좀 더 놀라운 일은 진시황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불로초 찾기 대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의사, 군인, 상인 등을 총동원하여 외딴 벽지까지 뒤져 불로초를 찾도록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황궁의 경과 보고를 올리게 하였고 각종 약초와 영약을 채취해 진시황 본인이 직접 검사하도록 합니다. 진시황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서 전국 각지에서 올려진 영약들 중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수은에 중독되어 건강 악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겪으며 피폐해진 데다가 강제노역과 엄한 처벌에 지쳐버린 민심은 진시황이 사망하자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막강한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러 민심을 돌려세운 독재자의 허망한 최후입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36번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인 호에는 진시황의 뒤를 잇지만 중국은 다시 쪼개져서 그 유명한 초안지의 배경이 되고 유방의 한 나라에 의해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진시황은 결국 블로불사의 영향을 찾지 못하고 허망하게 역사에서 사라진 거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폭군으로서의 진시황의 기록은 유가 사상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농민 출신인 유방의 한나라가 신생 국가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가 사상을 평가절하하고 진시황의 폭정을 과장했다는 최근의 평가가 옳다고 생각됩니다. 신분이나 출신과 무관한 인재 등용과 탁월한 군사적 능력, 수많은 문화와 부족으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그가 단순히 망상과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폭정을 저질렀다는 평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한 22살의 나이에 신나라의 권력을 손에 넣기까지 그가 어릴 적에 겪었던 온갖 고난과 역경은 그를 단순히 통일 제국의 폭군으로서 정의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